안녕하세요. 뚱치딸리입니다. 27번째 영화는 특별한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니콜라스 레이 감독의 영화입니다. 니콜라스 레이 감독 하면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영화는 이유 없는 반항이죠. 제임스 딘하고 나탈리 우드하고 나왔던 그 영화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이외에 정말 수작들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당대에는 엄청나게 그 제대로 평가를 못했기도 했거니와 그거는 아마 니콜라스 레이가 너무 그런 그 어떻게 보면 문제와 같은 이미지가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많이 벌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유일한 그리고 영화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니콜라스 레이의 영화는 항상 상처의 영화, 그런 흔적의 영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스타일의 영화, 그리고 기존의 그 고전적 스타일하고는 내적 논리가 좀 다르죠. 아무래도 내적 논리가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논리보다는 그 장면 안에서의 그 시선의 어떤 교차라든지 그런 운동성이라든지 그런 내적 논리가 그 장면을 끌어가게 만드는 그런 식의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못 받았지만 그 프랑스의 누벨바그의 대표적인 인물인 프랑스와 트리포나 장릭 고다르는 엄청나게 높게 평가했죠. 그리고 특히 장릭 고다르는 그 영화 안에서 니콜라스 레이의 영화 안에서는 반드시 니콜라스 레이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주제를 그 안에서 영화 안에서 니콜라스 레이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자기의 주제를 가지고 막 자기 자신과 혼동해 가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고뇌하는 그런 부분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니콜라스 레이 안에서의 그 제임스 딘을 좋아하지만 본인은 니콜라스 레이 영화 안에서 니콜라스 레이를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니콜라스 레이의 영화는 좀 어떻게 보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어떤 그런 영화고 영화 스타일이 기존의 스타일과는 좀 다른 독자적인 미학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니콜라스 레이의 영화는 그 영화를 어떤 믿음과 태도를 가지고 봐야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논리 자체가 기존의 논리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고전적인 영화의 논리와는 다른 내적 논리를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봤을 때 그 특히나 시선이라든지 그런 배우의 부분이 단적으로 놓고 보면 그 시선이 하나의 그 무브먼트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 시선 속에서 각자의 환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떤 공간 자체도 니콜라스 레이가 이렇게 놓는 공간은 항상 보면 그 안에 그 통일성보다 불안정성이 극대화되어 있는 그런 공간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계속 또 이동해야 되고 그 안에 또 공간 안에서 인물들 간에 새로운 또 불안정성이 만들어지고 그런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맞는 것 같아요. 막 석양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영화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니콜라스 레이의 첫 번째 작품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1947년 영화고요. 니콜라스 레이는 이제 부모가 독일계 아버지하고 그 노르웨이계 어머니 그 밑에서 그 태어났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면 그 우리가 잘 아는 빈 벤더스하고 아주 그 빈 벤더스가 존경하던 감독이었죠. 그래서 닉스 무비라고 해서 그것도 같이 거기서 등장도 하고요. 초창기에는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공부를 하고 특히 건축 쪽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연극적인 배우의 어떤 길을 가기도 했었고요. 연출도 했었고, 그리고 엘리아 카잔 감독하고 친분도 있어서 그쪽에 하고 같이 출연하기도 했었고, 그런 와중에 뭐 라디오도 했었고, 라디오 극본을 가지고 뭐 연출하는 것도 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토속 음악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어요. 포크 음악 같은 경우에. 그러다가 이제 존 하우스만이라고 아주 그 훌륭한 유명한 제작자죠. 제작자하고 친분이 있어서 그런 친분 과정을 통해서 이 1947년의 첫 장편을 어쨌든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영화는 제가 26번째 보여드렸던 그 헨리 폰다 나오는 영화, 프리츠랑의 영화죠. You Only Live Once, 단 하나뿐인 삶. 그 영화에서 어느 정도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영화를 이제 그대로 리메이크 한 건 아니고요. 원작이 따로 있어요. 어떤 원작이냐면 에드워드 앤더슨의 Thieves Like Us, 우리와 같은 도둑들이라는 이런 원작이 있습니다. 이 원작을 가지고 그 니콜라스 레이하고 샤럴 신이라는 작가가 같이 이제 작업을 또 대본 작업을 했죠. 이 영화는 그런데 전체적인 구조는 마치 그 단 하나뿐인 삶에서 그 헨리 폰다하고 실비아 시드니가 마지막 질주를 하듯이 여기서는 보다 젊은 두 연인의 질주가 이어집니다. 그 연인은 누구냐 하면 한 명 남자는 펠리 그랜저. 펠리 그랜저 기억하세요? 센서에서 그 주인공 프란츠 말로로 나왔던 그 사람입니다. 지금 이 영화는 47년이니까 거의 한 6, 7년 전이죠. 54년이니까 거의 얼추 보면 네, 그 정도 되네요. 한 7년 전 영화네요. 그래서 훨씬 그 어려요. 그리고 캐시 오도넬이라는 여기서 이제 그 펠리 그랜저가 맡은 역은 보이라고 감옥에서 수감하다가 다른 두 명의 좀 고참들하고 같이 탈주를 해 있는 상태예요. 23살로 나오고 한 7년 정도 벌써 복역을 했습니다. 살인죄로. 어떻게 보면 살인 누명인 거죠. 그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상태고 이제 같이 그 나온 두 명은 한 명은 이제 치커모라는 인물이고요. 한 명은 티덥이라는 인물입니다. 티덥이 이제 제일 고참이고 그리고 아주 그 냉정한 성격이고 보스적인 느낌이죠. 그 밑에 이제 치커모라는 인물은 엄청나게 그 뭐라 그럴까 순간순간 다혈질이고 그렇지만 이제 지금 한쪽이 또 외눈박이입니다. 이 배우 되게 유명한 배우예요. 저희 보시면 하워드 다 실바라고 저는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그 여러 영화에서 뭐 조연으로도 자주 등장을 하고 그 빌리 와일더 감독의 잃어버린 주말에서는 이제 그 바맨 그게 알코올 중독에 관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 맨날 뭐 알코올을 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주기도 하고 거절도 하는 그 바맨 넷이라는 인물로 나와서 또 좋은 연기를 보여주죠. 그래서 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헐리우드의 그때 메카시즘에서 공산주의를 적극적으로 막 발본색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하워드 다 실바도 아주 타켓이 되었던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치커모 위에 아까 제가 보면 냉정한 우두머리 역을 맡는 게 티덥이라고 그 티덥은 이제 제이씨 플리펜이라는 배우인데 이 배우는 너무 많이 나와요. 뭐 윈체스터 73, 오클라호마, 스탠리 큐브릭의 킬링 등 해서 눈여겨 보셔야 될 그런 조연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약해 드리면 티덥하고 치커머하고 그리고 우리의 보이 세 명이 이제 탈출을 성공을 해요. 그런데 이제 보이는 좀 부상을 입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디로 가기로 했냐면 그 치커머의 형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치커머의 형이 딸을 한 명 데리고 있거든요. 그 딸이 바로 그 키치라고 해서 그 여기서 보면 여주인공이죠. 그 나이 어린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영화에서 보면 펠리 그랜저보다 나이는 원래 나이는 2살 정도 더 2살인가 3살인가 더 많아요. 캐시 오도넬은 어떤 배우냐면 그 예전에 벤허 영화 보시면 벤허의 찰턴 헤스턴 나오잖아요. 찰턴 헤스턴의 동생 기억하십니까? 티자라고. 예, 동생 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그 좋은 역할을 맡아서 좋은 연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은 그렇게 되는 거죠. 탈주한 3명, 티덥, 그다음에 치커모, 보위가 이제 3명이 그 치커모의 형의 집에 잠깐 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도망을 가서 이제 또 은행에 한탕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또 어떤 여인이 한 명 나옵니다. 헬렌 크레이그라는 배우가 연기하는 매티라고 있거든요. 매티는 그 치커모 말고 지금 집의 그 주인은 치커모의 친형이고 그러니까 치커모의 친형하고 치커모의 조카인 키치가 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티덥한테는 제수 씨가 있습니다. 제수 씨가 있는데 티덥의 동생은 또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티덥의 제수로 씨로 나오는 동생의 부인이죠. 이 사람이 매티 역을 하는데 이 매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 남편을 빼내기 위해서 막 갖은 그런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번에도 이제 은행 강도하는 거를 갖다가 터는데 여러 가지 차도 두 대를 마련해 주고 옷가지도 마련해 주고 그렇게 작업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함께 작업을 했었겠죠. 3인조, 4인조로. 그런데 이렇게 도와주는 이유는 거기서 이제 은행을 털게 되면 그 돈이 생기면 그 돈을 가지고 남편을 빼낼 생각인 겁니다. 오로지 남편을 빼낼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협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인물이 구성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일단은 탈출을 해가지고 그 공간으로 갔는데 그 공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의 그 남자 주인공 보이는 그 집에 이제 있는 딸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안 그래도 그 첫 번째 만남은 그 집으로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혼자 부상을 당했으니까 중간에 막 그 집으로 해서 은신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와중에 우리 보이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판 같은 밑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사람을 보낼 테니까 티더비 얘기합니다. 나중에 여기 계속 있어라. 그런데 이제 하나의 트럭에 오게 되고 그 트럭에 여자아이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키치였고 결국은 키치를 보내서 그 보이를 데려오게 해서 이제 보이가 이제 그 공간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게 돼서 이제 거기서 이제 첫 만남을 차 안에서 했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사랑이 이제 싹트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그 니콜라스 레이 감독의 영화에서 이런 공간이라는 거는 정말로 공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슨 뭐에 씌여 있다고 해야 되나? 절망의 공간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듭니다. 공간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희망 자체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쓰레기 더미에 놓여 있는 그런 공간의 느낌이 즐비해요. 그런데 그 공간 안에서 그 공간을 어떻게 보면 좀 생동하는 공간으로 그 안에 만들어 주는 거는 여러 가지 어떤 소리와 그리고 그리고 시선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어떤 뭐랄까 몸의 움직임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몸의 움직임의 교차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가고요. 그 안에 특히나 대사 같은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대사가 끊임없이 좀 엇갈리는 그런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의 대답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엇갈림이 좀 많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둘이 어떻게 보면 아주 강렬함을 서로 자연스럽게 그걸 느끼는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우리 그 키치 같은 경우에도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다른 남자랑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해맑은 목소리로 너 엄마 정말 도망간 거 맞니? 그렇게 물으니까 맞다. 그러면서 우리 엄마도 도망을 갔어. 그러면서 너무 덤덤하게 우리 보이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당구장에 갔는데 아빠랑 평소에 잘 가던 당구장인데 거기에서 그 엄마의 애인이 아빠가 당구대를 드는 순간 엄마의 애인이 총을 쐈어. 그리고 아빠의 시선이 나를 봤을 때, 아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는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그 아빠의 얼굴 위로 피가 흘러내리는 걸 봤어. 그리고 나서, 아빠는 죽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아빠를 죽인 그 남자랑 엄마는 달아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아주 그 담담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안에 별다른 어떤 감정 자체가 실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러우면서 그 안에 어떤 뭐라 그럴까 숨어 있는 광기 같은 거, 숨어 있는 운명의 광기 같은 거 그런 걸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도 결국은 둘이서 이제 그 사랑에 빠져서 둘이서 결국은 결혼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은행을 턴 돈으로 해서 그 어디 오두막 같은 거를 하나 빌려서 거기에서 이제 뭐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영화가 계속 질주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안에서 인제 뭐 티덕하고 치카모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일을 갖다가 경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 마지막 라인의 그런 일종의 로드무비, 죽음을 향한 질주의 운명적 질주의 그런 어떤 로드무비 같은 그런 부분은 상당히 그 비슷하고요. 또 하나 보면 큰 부분은 단 하나뿐인 삶에서 헨리 폰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그런 부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결국은 자기의 누명을 벗겨줄 사람은 자기가 전기의자에 앉을 몇 시간 전에 탈출을 한 건데 그걸 벗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를 본인이 너무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런 어떤 절실함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보면 가장 믿어왔던 그 신부님이 마지막에 "너 진짜 그 무죄 맞아. 지금 연락 와서 이거 왔기 때문에 너 총을 거두고 나한테 줘." 그렇지만은 결국 그 총으로 발사를 해서 그 신부를 죽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보면 그 논리적인 부분 안에서도 그 이상의 선택을 사실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본인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같은 거. 그래서 결국은 본인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생각에서 판단한 그게 결국은 살인자로 그 상황에 지금 막 살인자임이 벗어났고 밝혀졌는데 그 순간 살인자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 영화에서 보면 그 역시나 똑같이 우리 보이 역시도 보면 본인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무려 7년이나 복역을 했으니까 16살에 들어가서 지금 23살에 탈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탈주를 같이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늘 갖고 다니는 조그마한 종이 쪼가리를 갖다가 그 키치한테 보여줍니다. 나 그래도 이런 어떤 희망이 있어 하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 나하고 똑같은 나이인데 그 법을 집행하는데 뭔가 불공정성이 발견이 돼서 바로 그날로 석방이 됐다고. 그런데 그걸 하려면 일단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만들어서 그 변호사를 사서 난 꼭 그렇게 되고 싶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나와서 돈을 얻기 위해서는 또 은행 강도를 하고 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방식으로 비슷하게 흘러가기도 하고 결국은 그 안에서 그런데 그게 하나의 그 본인이 생각한 게 하나의 일루전, 하나의 환상이었던 거를 갖다 깨닫게 되는 순간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환상을 본인이 뭐 환상을 깨달았다 이런 느낌도 없이 새로운 환상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영화의 전체적인 어떤 차이는 보면 프리츠랑의 영화에서는 모든 게 하나의 논리적인 귀결, 그래도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적인 귀결이 있다면 이 니콜라스 레이의 영화 안에서는 각 개개인이 가진 본인의 욕망과 환상에 떨어져서 그리고 그 공간 자체가 늘 불안정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서로의 역량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롭게 분출되는 어떤 상황들 그 상황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런 영화예요. 어느 순간에 끌려가다 보니까 그런 어떤 환상도 계속 피어나게 되는 거고 그 안에 결국은 그 어느 순간에 그런 파국으로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다 논리가 없다기보다는 논리 자체를 뛰어넘는 어떤 논리를 가진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자체에 그리고 연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은행을 털고 이러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보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논리적인 그런 부분을 갖다가 보여줘야 할 때 그게 필요한데 여기서는 그걸 간략하게 넘기는 방식을 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문 기사에서 라디오에서 그러는 거를 들려주든지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건의 일어남에 할애하는 그런 영화라기보다는 영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인물의 내면적인 그런 부분을 서로의 어떤 대화나 눈빛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내면에 보다 깊숙이 다가가서 그 내면이 안고 있는 감추고 있는 무엇들이 어떻게 보면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그 안에 발생하는 상황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종의 그 밤의
밤의 기운들이 그 몰려다니는 그런 느낌의 영화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 영화의 제목을 보면 이 영화의 제목은 그야말로 그런 부분을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목 자체가 They Live by Night에서 그들은 밤에 산다. 이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줄거리를. 냉혹한 범죄자들인 티텁, 예, 그리고 치카모, 그리고 살인 누명을 쓰고 있는 23살짜리 보이 팔리 그랜저, 센소에 나왔던 그 프란츠 말러입니다. 이들 세 명의 죄수들이 교도소를 탈출한다. 그들은 치카모의 형인 모블리와 그의 딸 키치가 살고 있는 집에 은신하면서 은행 강도를 모의한다. 결국 은행을 터는 데는 성공하지만 차 사고를 나면서 어떻게 되면 은행에는 결국 성공을 하는데 차 사고가 나요, 진짜. 차 사고가 납니다. 차 사고가 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서 칼라로 바뀌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이게. 칼라로 바뀌면 이게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이거를 일단은 한 부분만, 이렇게 그 화면이, 조금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색감으로 요 부분까지만 이제 한번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끊었다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장면이 아니라 첫 번째 장면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한 장면을 하나 따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 시선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공간 자체가 어때요?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이제 키치고요. 그래서 뒤에서 서로 간에 만남은 있었어요. 그 같이 차에 트럭에 키치가 데리러 왔으니까. 그런데 담배를 붙이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숨어서 이렇게 키치를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한번 볼게요. 저렇게 물을 트는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저기에서 어떻게 보면 벌써 그 다양한 이 영화 안에서 보면 다양한 소품이라든지 이런 어떤 뭐랄까 재수로서의 어떤 운명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검은 드리움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어떤 운동성인 것 같아요. 시선을 통해서 그렇게 접근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리가 따라 붙는 겁니다. 이런 방식, 뭔가를 갖다가 시선을 따라 움직이다가 뭔가 건드리게 되거나 그 건드림이 어떻게 보면 같이 또 작용을 해서 다른 어떤 부분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하나의 그 공간 안에서 어떤 하나의 그 움직임의 터치가 또 하나의 다른 거를 갖다가 건드리게 되고 그게 또 하나의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네. 그러면서 그 소리가 또 저 소리의 끊어짐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움직임으로 가고 그리고 어느새 들어서고 그 소리가 놓는 소리가 들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서로 마주합니다. 마주하는 순간에도 또 하나의 또 시선이 다른 공간을 불러들이고 네. 그리고 위치시키고 그리고 또 다른 불빛 안에 저런 포즈를 바꾸고 네, 그 순찰차가 돈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어떤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안에서 숫자를 세고 그러니까 너 도대체 몇 살이니 하면서 너 어떻게 해가지고 그 감옥에 몇 년 있었고 이런 문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인의 그 담배를 붙여주는 장면에서 갑자기 어떤 장면으로 이어지냐면 갑자기 뭐라고 했냐면 그 장면에서 그럽니다. 뭐 너 몇 년 있었고 그러면서 담배를 붙여주는 순간 그냥 차가 와서 그냥 들이받는 굉음이 나는 겁니다. 그때 바로 직전에 뭐라고 물어보냐면 우리 치카모 삼촌이 나에 대해서 뭐 얘기했어? 그러는 순간 이 좀 전에 그 누굽니까? 그 우리의 키치의 아버지잖아요. 이 사람이 그냥 그 들어와서 그냥 음주를 한 거죠. 맨날 술주정뱅인 거죠. 지금 누구를 데려왔냐면 그 매티를 데려온 겁니다. 매티가 모든 작전을 다 수행하니까 매티 그러니까 그 티텀의
재수 씨라고 하는 그 자기 남편을 빼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 메티가 도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그리고 여기서 미끄러지고 그러면서 이 공간에 같이 이제 합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하나의 부분이 이걸 그 다음 장면에서는 조금 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자,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술이 취해가지고 거의 그러고 나서 매티가 그러거든요. 나 진짜 제대로 사람 보내줘야지. 나 진짜 조금만 뭐 했으면 죽을 뻔했다고. 저런 사람을 보내주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부축을 하면서 이제 내 딸이 재공무하면서 이 공간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전체적인 부분이 하나의 소리와 시선과 그리고 이렇게 우발적인 상황들이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우연적인 것 같으면서 어떤 때로는 맞지 않는 대사하고 같이 가면서 전체적인 어떤 논리를 또 하나 만들어가는 그런 식의 어떤 분위기를 가진 영화라고 보시면 좋을 장면인 듯 해서 제가 이 장면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화에 대해서 부분은 2부에서 이제 보다 다양하게 설명을 하면서 진행해 볼게요.